네, 일단 뭐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큰 피로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화면에 제가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상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요.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다들 똑같습니다.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내가 현금이 있었다면 굉장히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고점에 있을 때는요,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니까 이제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화수목금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고점을 한 번 더 상승한 이후에 화수목금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도.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은 고점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로도를 나타낼 수 있는 움직임이었다면, 코스피는요, 코스닥 때문에 기대감이 사실 더 높았었거든요. 지난주에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기에 이번 주에는 코스닥 따라서 코스피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팽배했는데, 코스닥 따라가서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다 보니까, 특히 대형주 위주로의 매도세가 출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했던, 그리고 굉장히 고민이 깊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어제 이제 이 급격하게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세금 낼 거라는 거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보다 얼만큼의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였는데요.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부자세, 이게 거의 2배 정도 가까운 지금 세금 인상률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익 매도, 수익 확정 물량이 나타났던 미국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에 어제 미국 시장이 빠진 걸 가지고 너무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당연히 안 좋은 뉴스였기 때문에 차익 매도,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맞으나 이미 우리가 인지했던 내용이기에 특별한 뭐 새로운 악재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이 수급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전고점을 충분히 한 번 더 돌파한 이후에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번 한 주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진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여러분들이 많이는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 것 같은 바이넥스라는 기업, 그리고 이 CMO 위탁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 해요. 자, CMO라고 하는 것은요, 위탁 생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에서 생산을 맡기면 우리는 그 생산을 맡긴 대로 생산을 해주는 걸 위탁 생산이라 그래요. 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위탁 생산 기업이 지금 세 군데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미약품,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녹십자. 자, 제가 왜 이 세 기업을 말하느냐? 아닌데요, 대표님. 그 세 기업 말고 더 많은데요. 이트론도 있고 이수앱 지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많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러시아 백신,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게 아니고 백신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백신 중에서 지금 예방률이 가장 높은 백신이 모더나와 화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지금 이 러시아 백신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구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방률이 가장 높다라는, 즉 예방률이 높고 부작용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제품은 지금 우리나라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 나라와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백신들 중에 그 두 기업의 백신의 위탁 생산이 지금 가장 빨라야지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도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나, 결국 시장에서 더 크게 관심을 받을 종목은 저는 모더나 혹은 화이자, 이 기업에서 만든 백신을 어느 기업에서 위탁 생산을 할 것이냐,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세 기업의 제가 이제 장단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바이넥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넥스는요, 우리나라 이 CMO 위탁 생산 업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경험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 백신 CMO 위탁 생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됐었던 기업이기도 해요. 자,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CMO 관련 위탁 생산에서는 바이넥스가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 이렇게 좀 잘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녹십자는요, 지금 이 제품들의 유통을 맡고 있어요. 네, 제품들의 유통. 그러니까 아예 접점이 없는 기업이 아니에요. 유통을 맡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해외 기업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위탁 생산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녹십자하고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한미약품이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약품은요, 그런데 의외로 위탁 생산을 해본 이력이 없어요. 그런데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한미약품에서 어떠한 입장을 발표를 했냐면요. 지금 우리 기업 CMO 위탁 생산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여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 많은 기업들 중에서 뭐 한미약품, 바이넥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십자 이렇게 세 군데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군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제약바이오가 다 올라야지만 지수 상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 몇 종목에 한해서만 너무 강한 투기세가 들어왔던 이번 주였죠. 대표적인 종목 이트론 보겠습니다.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300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상담을 실제로 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주가가 300원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백신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기업보다 다른 기업을 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웬걸 200~300원이었던 주가가 1,300원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이게 얼만큼 오른 거냐면요. 500%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 그러니까 뭐 한국코러스의 지분, 뭐 지금 이트론이 처해 있는 상황, 굉장히 이 러시아 백신 관리에 있어서 큰 수혜를 받을 기업은 확실한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과연 이트론을 지금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겨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수앱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좋은 모멘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런 위치에서 이런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조정도 견뎌볼 만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의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대신 지금 러시아 백신 스푸니트크인가요? 여기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엔 우리나라도 최종적인 목표는 모더나 혹은 화이자 제품을 올해 상반기 혹은 하반기 안에 얼마만큼 많은 수의 수량을 확보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러시아 백신에 대한 CMO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크게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은 결국 화이자 제품 혹은 모더나 제품의 CMO 위탁 생산을 어느 기업에서 할 것이냐, 저는 이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을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녹십자, 한미약품, 뭐 바이넥스 이쪽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들 세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총이 크다라는 거죠. 자, 바이넥스 1조에 가깝고요. 자, 한미약품은요 4조 4천억의 시가총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한번 볼까요? 녹십자도 4조 5천억에 육박하는 시총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로 5%, 20%, 30%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요 반대로 마이너스 5%, 10%, 30% 금방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시총이 크면 클수록 좋다.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조정이 나올 때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시총이 만약에 얇으면요. 여러분들이 본업에 집중하고 있다가 미팅을 갔다가 회의를 했다가 아니면 외근을 나갔다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5% 수익이었는데 30분, 1시간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 20%.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마이너스 20%네? 손절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100명 중에 1명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총상의 대형주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그 시간 안에 위아래 변동성은 있겠지만 대응 못할 변동성이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러면 네. 이제 그 테마주 러시아 백신 관련돼서 테마주나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네. 이 시총이 좀 규모가 크고 기업 실적이 좋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조금 저는 이해해도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시총이 일단 커야 돼요. 네. 그리고 일단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총이 최소 5천억 이상은 일단 넘어가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조정 시에 매수를 했어야 합니다. 음봉에서 매수를 했어야 돼요. 빠질 때 매수를 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체 계좌의 비중을 10% 이내로 매수를 했을 때만 저는 테마주를 공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좀 귀담아 들으셔야겠네요.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 한 방을 노린다. 내가 이걸로 인생 역전을 노린다. 내가 이 종목으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손실 본 거 한 번에 복구한다. 그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는요 앞으로 우상향이 아니고요 우하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고. 자, 테마주들은요 정말로 그 테마가 살아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테마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당연히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 테마는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이 되는 것일 뿐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테마주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인식하고 습관이 잘못 빼서 잘못 매매를 할 경우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 무조건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종목을 매매를 해라. 두 번째 조정 시에 매수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전체 계좌의 비중을 10%를 넘기지 말아라.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정말로 편안하게 그래도 남들보다는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수협 지수를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로 보학생이 중요한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만약에 여기에 샀어요. 지금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내가 샀는데 다음날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올라가? 괜찮아. 과연 그 생각이 들까요? 내 전 재산을 다 여기다가 넣었는데? 안 되죠. 안 들죠. 잠도 못 잡니다. 잠도 못 자요. 자, 그 다음날 이제 버텨줘요. 자, 이때부터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여기서 올라갈 거야. 그래서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올라가면 다행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자, 이때를 한번 볼게요. 자, 백신에 대한 관련주들 엄청 세. 조정 시에 매수할까? 이제 조정이 온 것 같아. 매수를 해요. 이 가격대 한 매수를 해요. 이제 올라갈 거야. 나는 조정 시에 잘 매수를 했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렇게 빠지면요. 전체 계좌의 10% 미만으로 사신 분들은 괜찮죠.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추매를 할까? 여기를 더 사볼까? 그 고민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전체 계좌의 10%가 아닌 100%로 사신 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위치에서는 손절도 못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나가고 나서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손절해야죠. 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본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이 정도 위치에서 샀는데 이 정도까지 빠졌다? 절대 손절 못합니다. 맞아요. 정말로. 자포자기 심정 아니면 매도 버튼 쉽사리 못 눌러요. 그러다 보면 이게 다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계속 빠지면 그분은 그동안에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왔다 하더라도 이 한 종목으로 계좌가 모두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조건 잘 지켜주시면서 제약바이오를 볼 때 지금은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많은 종목들이 부각을 받겠지만 한미약품, 바이넥스, 녹십자 이 세 기업 위주로 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은요 어디서?
노란톡 메신저에서 저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학생의 가이드를 듣고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아주 간단합니다.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그마저도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그 QR코드에 이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만 누르시면 저희 노란톡방으로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블라인드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톡방에 들어오셔서 블라인드 종목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김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그때마다 찾고 싶은 우리 멘토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방송에 지금 나가고 있는 김쌤과 투자생활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역시나 노란톡방에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알로이스라는 종목을 제가 상담을 드릴게요. 알로이스 7,463원. 자, 비중을 안 올려주셨는데 앞으로 노란톡에 종목 상담을 요청하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좀 적어주세요. 매수가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 비중도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00%만 아니면 저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알로이스 7,400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바로 나오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 매수 가격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의 본업의 본질, 실적, 수급 이런 거를 떠나서 주식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그 방법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거. 이걸 달리 말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달리는 말에 어설프게 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조금만 이렇게 긁히는 상처가 날까요? 아니죠. 어디 하나 부러지는 상처가 나죠. 그러니까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종목,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는 이 컨텐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접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의 손실과 수익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은요.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자, 알로이스도 뭐죠? 오버 더 탑,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OTT 업체죠. OTT 국내 업체입니다. 지금 이 OTT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컨텐츠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관련 산업의 외형 성장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OTT 서비스 앞으로 없어질까요? 아니죠. 커지면 커졌지 없어질 산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산업의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매수 타점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오, 네. 지금 위치에서 저는 그냥 손절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러느냐면 만약에 이 알로이스가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중에 1차 상승만 나왔던 종목이라면 1차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면 제가 이걸 좀 더 확대를 시켜 드릴게요. 자, 1차 상승만 나왔던 종목이라면 조정 시에 일정한 가격, 어느 중요한 가격만 깨지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로이스는요. 1차 상승 나오고 조정이 나왔고 2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죠? 아, 그럼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4차 상승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4차 상승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올 수는 있어도 문제는요. 현재 가격에서 이 시청자분 가격까지 가려면 무려 30%나 다시 올라야 됩니다.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위치에서 30% 못 오른다라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올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또 오랜 기간 걸릴 수 있어서 저는 우선은요. 만약에 비중이 10%가 넘으시다면 비중을 안 정해 주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비중이 10%가 넘으시면 절반은 일단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절반은 그럼 왜 갖고 있냐?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올랐으면 이제 안 오르겠지 생각하죠. 반대로 어느 정도 빠지면 야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 지금 현재 그러한 구간에 우선 돌입했어요.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손절을 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 손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 우선은 절반은 매도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6,500원 부근에 올라오기만 하면 손실권이시더라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설령 다시 이 종목이 7,500원 올라온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그때. 자, 제가 시젠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때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게 좋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때 제가 요걸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야 시젠이 그렇게 진단키트가 많이 팔린다는데 왜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때 당시 무슨 설명을 드렸냐면 방송 다시 보기 하면 아마 보실 건데 손절을 하시고 차후에 재확진이라든지 혹은 시장에서 재관심을 받으면 다시 이 가격에 올 때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흐름을 볼게요. 자, 이때쯤 되면 뚝 빠져요. 그러면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미리 손절할 걸. 그죠? 미리 손절할 걸. 그런 다음에 올라오면 정말로 다행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지 못하고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냥 올해 확 잡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젠이 지금 관련주들이 이렇게 다시 오를까요? 절대 못 올라요. 그럼 그분들은요, 시젠이라는 기업이 다시 못 볼 가격에 물려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주가라든지 기업의 모멘텀이 언제 다시 불이 붙을지 몰라요. 대신에 지금 밀릴 때는 우선 손절을 하고 나중에 다시 이 가격대로 회복을 하면 재진입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즌 계속 갑니다. 자, 재진입하고 그죠? 네.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네요. 여기서 손절을 하고 매수를 다시 했다면 10% 이상 수익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계시면 지금 와서야 다 올라왔는데요? 괜히 손절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그 투자자가 느꼈을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쵸. 그리고 기회비용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알로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나중에 다시 올라갈지 모르지만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꼭 절반을 손절하시는 게 맞다.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빨리 갈게요. 자, 손오공 4,110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4,110원. 손절하세요. 네, 손절하세요. 간단하게, 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오공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적보다도 너무 고평가가 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알로이스나 손오공 이 테마에 다시 힘이 안 들어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힘이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손오공은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실 때다. 알로이스도 그렇고 손오공도 그렇고 지금 매수 타점이 너무 높아요. 매수 타점이 조금이라도 낮았다면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종목이 다 최고점. 아셨죠?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나중에 사더라도 혹은 덜 수익을 보더라도 조정 시에 매수를 꼭 기억하세요.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야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손오공은 제가 노란톡에서도 한 번 더 왜 그런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지니뮤직. 네, 지니뮤직. 자, 지니뮤직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한번 큰 시세를 냈다가 조정 줬다가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냈다가 조정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적을 쫓아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저는 차라리 더 낮은 위치에 매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적보다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게 되다 보니 다 상승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니뮤직이 이 구간에서 핫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7,000원, 7,500원에서 산 이유는요. 4,000원부터 쉼없이 올라오면서 지니뮤직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를 듣고 그 뉴스를 들으신 시청자분이 아마 저는 사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미 뉴스는 이 종목이 왜 올라왔는지 이 주가는 이미 다 선반영이 됐는데 뉴스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기사들을 내고 있었죠. 그죠? 애플과의 협업, 뭐 어떤 어플에 가장 먼저 탑재를 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미 재료가 다 노출된 상태에서 주가가 그 부분 선반영을 받고 있는데 매수를 하시다 보니 고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다. 지니뮤직도 우선은 지금은 보유하되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 자, 1시간 동안 제가 많은 종목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더 좋냐? 바로 노란톡입니다. 자,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 번 더 보고 제가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마저도 조금은 귀찮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요.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따라서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지금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종목을 이 방송 중에 다 상담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에서 선정되신 분 이외의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우리 김쌤께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바로 이어서 상담 드릴게요. 바이오톡스텍 14,840원에 비중 18%입니다. 자, 바이오톡스텍이라는 기업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금 대응하기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무슨 상황이냐면 백신 아니고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로 한번 큰 상승을 했다가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쯤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위치인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을 손절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보유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저는 바이오톡스텍 일단 보유를 하시면서 지금 결국 치료제보다는 백신이 우선 먼저입니다. 네, 백신이 우선 먼저이고 그 다음에 백신이 안정화가 되면 결국엔 자연스럽게 또 치료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바이오톡스텍은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실제로 뭐 만들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관련 테마로서 주가가 한두 차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을 제가 이제 상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드렸어요. 또 이제 본의 아니게 CMO 설명을 하면서 길어지다 보니까 못다한 설명은요. 제가 노란톡에서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 아니 왜 나 종목 올렸는데 상담 안 해주냐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종목 상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다음 주에 무슨 종목을 사는 게 좋을 건데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블라인드 종목을 하나 야심차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의 힌트보다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은 건 바로 보아 학생의 힌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아 학생의 힌트를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김쌤이 제 힌트를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힌트 준비하기는 사실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게 이 힌트를 유추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우리 한밤 가족분들 중에서 이 예쁜 딸 혹은 예쁜 손녀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 귀엽고 예쁜 우리 여자
아가들 볼 때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이구 우리 나중에 커서 땡땡땡땡땡 나가야겠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어렸을 때 저도 저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 땡땡땡땡땡 대회 어디 나가면 너무 예쁘겠다 하는 이 대회를 두 글자로 줄이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번 주 블라인드 종목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힌트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많이 맞춰주시기를 저 보아캐스터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그분들께 이 답댓글을 달아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이 가지고 온 종목의 테마를 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작년 이맘때였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한번 이 시장에 굉장히 큰 공포가 찾아오고 나서 지수 회복과 함께 이 테마가 가장 강했습니다. 이 테마가 굉장히 강했다가 11월, 12월 기점으로 현재까지 소강 상태에 있었던 섹터인데, 자, 앞으로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그리고 친환경 정책 혹은 탄소 중립국에 대한 이슈로 한 번 더 큰 시세 혹은 큰 변동성, 큰 관심이 나올 수 있는 저는 섹터라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갑자기 뉴스가 확 줄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작년 이맘때 정말 큰 관심을 받았던 테마이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코로나19가 터졌던 그 이후에 시장이 회복을 하면서 정말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200%가 쉼없이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어요. 자,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이 시기에 아마 급락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을 했을 때 선거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바로 그린 뉴딜이었어요. 그린 뉴딜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필두로 하는 전기도 있지만 전기와 필적하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인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관련주 중에서 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자, 기관의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다? 기관의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들어와요. 근데 기관, 특히 연기금 분들이 자꾸 우리 놀리는 것 같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 1% 비중 확대를 한다 해놓고선 거짓말처럼 그때부터 계속 또 매도를 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한번 매수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도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의 수급 화면을 보게 되면 오늘 양매수가 드디어 떴어요. 그동안에 외국인만 샀거나 혹은 기관만 샀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기관이 꾸준하게 사면서 추세 이탈 부근에서 지금 주가를 딱 끌어올려 줬고요. 다 끌어올리니까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양매수가 지금 현재 붙은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노란톡방에서 거의 다 맞추셨어요. 그쵸? 저희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모른다는 건가요? 전제하에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 다 알고 아무튼 계십니다. 전기 에너지와 이 에너지는 지금 같이 가야 됩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이 에너지로 만든 자동차를 조금 너무 앞서서 공개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는 전기차가 굉장히 우세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굴러가는 자동차를 조금 더 먼저 홍보를 한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결국 전기와 이거는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저는 가장 수급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좋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종목 상담 때 이 선절하라고 한 종목들을 지금 이 블라인드 종목으로 채우면 되죠.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이 매수한 위치는 이 종목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아마 이 정도에서 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제가 말했죠. 조정을 기다리라고요. 조정 시에 매수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 위치에 사신 분들보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여 동안 너무 빠르게 상승하는 거에만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던 저는 시장 환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장은요, 정말 수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시장이에요. 주식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실적 그리고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성장성을 잘 체크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테마주 급등주 굉장히 기대가 크신 분들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좌를 우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습관을 저는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저는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